반갑습니다. 송춘부동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달러 부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급락했던 환율도 다시 138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죠.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내용인 거 아셔야 됩니다. 최근 외환보유고가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이유가요, 외화 표시 외평채 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결국 달러를 빌려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화 보유고를 유지시키는, 시간 지나서 갚아주게 되면은 달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테크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대전에서 주식 및 부동산 강의를 시군구 대형마트와 함께 무료 또는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많은 부분이 미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지난 3년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죠. 채권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손실 보는 상품이죠. 평가액을 표기한 게 아니라면 실제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줄어 있겠죠. 그래서 계속 국민들에게 채권을 판매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외평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브라질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한 국가의 채권을 전 세계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풀렸죠. 그리고 브라질 헤와라 환율을 보면 2012년 1달러당 2헤와라에서 거래가 되다가 현재는 5.72 헤와라로 환율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대한민국은 GDP 기준으로 전 세계 9위에서 현재 11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황의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계속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부채만 400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원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때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금도 25만원 지원금을 풀어버리고 또 어떤 정치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요, 기득권들을 위한 정치지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인당 25만원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 자금들이 모여서 시장에 13조 원의 자금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제품 가격들을 높게 팔 수 있는 기득권들이 좋은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티르키예와 대통령 에르도안이 있죠. 물가가 급등하니까 중앙은행장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인상을 막으려고 했죠. 그때 에르도안이 물가 상승은 환율 급등을 만들고 무역에 유리해진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중앙은행장을 교체시켜버립니다. 돈을 계속 풀어버리죠. 그 결과 트르키예의 뉴리라와 환율은 2012년 달러당 1리라화에서 현재는 달러당 33리라화로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기업 부채 급등, 가계 부채 급등, 부동산 급등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막아야 하는데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죠.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달러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요, 돈을 계속 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 또 정부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인데 일본이나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엔화는 기축통화이고요. 중국의 위안화도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에 위안화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동남아 쪽에다가 돈을 풀고 있죠. 이번에 원유 결제를 위안화 결제로 이끌어내면서 전 세계에 사용 가능한 화폐로 만들고 있죠. 하지만 원화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로 해외에선 인기가 없습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우리나라 안에서 화폐량만 증가를 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달러를 사라고 하는 이유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투자자들은 달러를 더 선호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환율을 방어하기도 하고 또 국민연금과 계약을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기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환율은 급등하고 있죠.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설로 인해서 환율이 단기간에 한 20원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우리나라가 호황이 오느냐? 절대적으로 아니죠. 우리나라 무역흑자 1위국이 미국인데 무역흑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또다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과거 경제 위기 상황과 환율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침체죠. 그래서 돈을 계속 풀어버리고 있는데 이 돈들이 내수 경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특히 투기적인 자금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버블이 터져야 하는 거고 그 뒤에 다시 상승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건드리는 순간에 정권교체 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권도 부동산을 붕괴시키기보다는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버블을 키워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나올 때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 거죠.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정부는 돈이 부족해서 계속 채권 발행, 외평채 발행을 하고 있고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까지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산업은행에 대출을 문의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임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면 좋겠지만 국가적인 위기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지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